그 피 한 방울이 내 거짓말 전부를 끝냈다.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피를 본 순간 최규태는 난간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는데요. 금호가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고 말했지만 금옥은 이미 배를 감싸준 손로도 막지 못하는 따뜻한 감촉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금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콩콩이가 나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요. 규태 오빠, 제발 내려와요. 오늘은 도망가는 날 아니잖아요 라고 간신히 붙들었는데요. 그 말이 규태의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고집을 툭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나 같은 놈 아빠인 것보다 없는 게 낫다라고 중얼거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유산의 문턱에 선 금옥의 숨이 가빠지는 걸 보자 더는 없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규태는 난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발목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금옥이 미끄러지며 손을 뻗는 걸 보자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안았는데요. 아프지? 어디가 더 아파? 라고 되묻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커졌습니다. 이젠 법 앞에 서야겠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결심과 겁 사이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그 시간 한무철은 경찰에서 받은 마지막 휴대폰 수신 지역 메시지를 쥔 채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올랐는데요. 함께 달려온 이미자가 숨을 가다듬으며 건물 옥상 문을 밀자 바람이 휙 하고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철이 고개를 드는 순간 피 묻은 금옥의 손과 창백한 규태의 얼굴이 동시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규태! 무철의 목소리는 사방에 울려 퍼졌고 규태는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털썩 가라앉는 대신 더 단단히 서게 되었답니다. 무철아, 오늘은 맞아도 된다. 근데 먼저 병원부터 가자. 금옥이가 그 한마디가 무철의 발걸음을 바로 돌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규태의 어깨를 붙잡고 계단을 내리달렸는데요. 이미자는 금옥의 허리를 감싸며 금옥아, 조금만 참아. 콩콩이가 엄마 붙잡고 있잖아 라고 낮게 달랬습니다. 응급실에서 분주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옥의 초음파 모니터에 깜빡이는 작은 심박이 다시 규칙을 되찾는 걸 보고서야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는데요. 의사는 하열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며칠은 절대 안정을 취하세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규태의 다리가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답니다. 괜찮다. 아직 기회 있다. 아직 사람 될 기회 있다라고 속으로 되뇌고 있었는데요. 잠깐의 평온이 돌아오자 이미자가 규태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규태 씨, 오늘 죽으려고 했죠? 죽는 게 빚 갚는 길 같았어요. 규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이미자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죽는 건 비탄감이 아니라 책임 회피예요. 규태 씨가 살려면 법 앞에 서야 하고 법 앞에 서야 금옥이도 민용이도 다시 고개 들고 살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규태는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 진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용이 좀 부탁한다. 나 내 목 치르고 올게. 손가락이 떠는 걸 스스로 내려누르며 전송 버튼을 눌렀는데요. 전송음이 울리는 순간 그가 도망으로 쌓았던 시간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접혔습니다. 이젠 도망 말고 출석이다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김대식의 집은 또 다른 전운으로 조용했는데요. 김대식의 간 수치 추이를 확인한 의사가 이식만 가능하면 충분히 길이 열린다. 다만 가족 합의와 환자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김석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미지는 눈가를 훔치며 서류철을 꽉 잡았습니다. 이해숙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면서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2차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말했는데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붙잡는 법을 이 집은 비로소 배우고 있었답니다. 무철에게도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무철은 금옥이 안정되었다는 보고를 듣고도 병원 복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스스로에게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기억 잃기 전에 어떤 놈이었는지 찾고 나서 더 어떤 놈이 됐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보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은편 복도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그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김석진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오셨어요? 라는 물음에 무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금옥이 때문에 왔다. 근데 대식이는 좀 어떠냐?
석진은 잠깐 무철을 똑바로 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 시한부예요. 6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포기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무철의 입술이 툭 하고 벌어졌는데요. 짧은 숨이 들어오지 않아 갈비뼈 사이가 뜨겁게 불어났습니다. 그게 진짜냐? 라는 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고 석진은 진짜입니다라고 확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린 돈, 사실 돈 문제 아니었어요. 마음의 빚을 갚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아저씨도 아시죠? 근데 아저씨는 그걸 돈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사람 말로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그걸 원합니다. 무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다가 오래된 장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술자리에서 규태에게 내뱉었던 거머리 등의 모진 말들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뒤 대식에게 던진 날선 의심과 고소장 그리고 조금 전 멱살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한 줄로 서서 그의 앞을 지나갔는데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번갈아 올라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냐? 무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소리로 터지지 않도록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석진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줬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하나만요. 돈 얘기 말고 사람 얘기요. 아버지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제일 값진 겁니다.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은 가벼운 요식이 아니라 진짜로 깎여나가는 오만의 각도를 말해주었답니다. 같은 시각 금옥은 병실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였고 규태는 문밖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아라, 콩콩아. 아빠가 살려보겠다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겁과 용기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는데요.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진태에게서 답장이 온 거였어요. 민용인 내가 챙길게 형 약속 꼭 지켜. 그 한 줄이 규태를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고 내 몫에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지켜주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밤 김대식 집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끈한 국물이 김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해숙은 조심히 숟가락을 들어 우리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라고 제안했어요. 김미진이 돈보다는 가족이 먼저 줘라며 말을 얹었고 석진은 그리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기라고 덧붙였어요. 김대식은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조금 무섭다.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서 덜 무서워. 모두 고마워. 그 말에 넷은 동시에 웃었고 웃음 속에 눈물이 얹혔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무철이 서 있었습니다. 늘 앞에 세우던 목소리는 뒤로 물러나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번들거렸는데요. 대식아. 한 단어가 오래 걸려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다음 단어는 금방이었습니다. 너 손 잡아도 되겠냐? 대식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그게 빠른가 보네. 무철이 앉아 대식의 손등을 감싸주었는데요. 그 순간 이해숙과 김미진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석진은 눈을 감고 잠깐 숨을 고르며 속으로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분주했지만 이 집 사람들의 걸음은 오히려 천천히 맞춰졌습니다. 2차 검사에 들어가는 석진, 재검을 기다리는 미진, 수술 전 영양을 꼼꼼히 챙기는 해숙, 그리고 회복을 목표로 호흡을 세는 대식. 여보, 오늘은 내가 밥 먹는 속도 맞출게요라는 해숙의 말에 대식은 그럼 나는 숨 쉬는 속도를 맞춰볼게요라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속도를 나란히 맞추어 보는 일이 이 집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규태가 출석해 자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운빌딩 담보 50억 이중계약 도피 경로 공범 5인 민용과 금옥 보호 요청 규태는 숨김없이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금옥은 산모병실에서 손을 모으고 잘했다.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 아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규태에게 바로 닿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말은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달하기 마련이더라고요. 무철은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규태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자에게 전화로 짧게 말했죠. 오늘은 고함 안 칠게. 이미자는 알지.
대신 사실만 말해라고 답했고 무철은 사실만을 몇 번이고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규태가 조사실 문을 나왔습니다. 서로 시선이 부딪혔지만 어제까지의 도끼는 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철이 먼저 말했어요. 규태야.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한다. 그때 내 말 다 잘못이었다. 내 자존심 내가 발로 밟았고 그걸 잊고 살았다. 미안하다. 규태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되는 법 너무 늦게 배웠지? 그래도 오늘에라도 깨달았다. 무철이 손을 내밀었고 규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끝나자 무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 뭐든 치러. 대신 내 가족 앞에서 도망가지 마.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그 약속의 얇은 막을 바람이 살짝 스쳤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서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도착했습니다. 석진의 공여 적합 판정이 확정된 겁니다. 의사는 가족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술 일정은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체력 관리 그리고 가족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이해숙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김미진과 김아진은 눈물을 꾹 눌렀습니다. 석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의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준비 더 있을까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오늘처럼 서로 손 놓지 않는 거요. 그게 제일 큽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낡은 서랍에서 오래 접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김대식이 적어둔 한 줄이 중간에 있었죠.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모두 그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가족 좀 더 단단해졌죠? 앞으론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철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식아, 내가 준 돈 돌려주려 했는데 못 줬다. 내 말대로 지금 필요한 건 사람 말이더라. 내 손잡은 게 오늘 내 전 재산 같더라. 고맙다. 대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돈은 도구로만 두자. 사람은 목적에 두고. 그럼 오래 간다. 몇 분 뒤 규태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술 마쳤다. 불구속으로 조사받게 됐다. 금옥이랑 아이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대식은 약속 지켜라. 우리는 내일도 출석한다라고 보냈습니다. 밤은 조용히 내려앉았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얇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식은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다 멈춰섰습니다. 6달이든 6해든 중요한 건 같이 사는 법이더라라고 혼잣말로 점검하듯 중얼거렸는데요. 이해숙이 웃으며 팔짱을 건넸습니다. 그 법, 우리 오늘부터 매일 시험 보자요. 미진이 엄지를 올렸습니다. 오답노트는 내가 씁니다. 석진이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정답은 아버지가 가르치셨습니다. 네 사람의 말이 포개져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수술 전 마지막 큰 산으로 알려진 심리 상담이 있었습니다. 석진은 상담사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아버지 없는 집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서요. 선택을 감당하면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상담사는 기록지에 결정 명료, 가족 내부 지지 충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금옥이 퇴원하며 들렀습니다. 배를 조심스레 감싼 채 금옥은 대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식 오빠, 아이 심장 소리가 다시 크게 났어요. 규태 오빠도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약속 지키겠대요. 대식이 미소로 답했죠. 잘 자라고 잘 지키고 우리 어른 숙제 계속합시다. 금옥은 네라고 짧게 대답하면서도 눈의 물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무철과 이미자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이니까라고 무철이 낯선 듯 조심스러운 농담을 던졌고 대식은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라고 받아쳤습니다. 케이크 초에 불이 붙고 각자의 소원이 속으로 말없이 흘렀습니다.
욕심이 가시처럼 돋아났던 자리엔 약속이 놓였고 배신이 지나갔던 자리는 고백이 메웠습니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잠깐 내려앉았을 때 김대식은 속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친구를 잃어가며 모은 돈은 나를 비우고 친구를 되찾으며 놓은 돈은 나를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단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문이 열렸고 오래된 얼굴들이 서 있었죠. 그 얼굴들이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일 거라는 확신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규태의 재판은 시작될 테고 민용의 눈물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길을 비출 것이며 금옥의 뱃속 아이는 정직이라는 태명을 달고 자랄 겁니다. 무철은 관리 규정을 바꾸고 세입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사람 먼저라는 4글자를 서류의 첫 줄에 올릴 테고요. 김대식의 집 식탁에는 여전히 된장국과 나물이 오르겠지만 그 맛은 예전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집은 이제 돈으로 붙인 집이 아니라 사람 말로 바른 집이니까요. 다음 회차에 궁금증을 남기자면 단 하나입니다. 내일도 출석할 수 있느냐? 오늘이 말의 날이었다면 내일은 약속의 날입니다. 무철은 새벽마다 스스로 다짐할 겁니다. 오늘도 고함 대신 사실만 살피자. 규태는 재판정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겠죠. 오늘도 도망 대신 출석해서 약속 지킬 거지. 김대식은 병실 창가에서 천천히 호흡을 세며 속삭일 겁니다. 오늘도 혼자 대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 집의 답은 아침밥 위에 뜨거운 김처럼 올라올 겁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